글쓰기를 접근하실 때 좀 근본적인 태도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쓰기 그럼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내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지 그 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죠. 그죠? 저는 논리적인 글쓰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실용 글쓰기, 논리적인 글쓰기. 그거 말고 또 이제 문학적인 글쓰기도 있지만 그거는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학적인 글쓰기는 일단은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조금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쓰기 그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초보자, 중급자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그거에 맞춰서 또 강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야기 글감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고 이것을 다시 글로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건 기초 중에 기초. 중고생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단계를 한번 해보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난이도를 팍팍팍팍 높여가는 거죠. 배치 연습 익히기라는 게 있어요. Substitution Drill. 들어보신 분? 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Substitution Drill.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배웠어요, 여태까지. 학교 다닐 때. 정규 과정에서. 근데 이거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여태까지 왔던 거죠. 저게 뭐냐면 영어 교과서에서요. 영어 교과서에서 한 단원이 끝나면 뒤에 뭐가 나오죠? 문제. 연습 문제 나오죠. 그 연습 문제를 substitution drill로 했어요. 다른 연습 문제도 많이 있지만 저게 뭐냐면 대치 연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아실 텐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I go 나는 간다. I will go. I may go. I should go. I must go. I have to go. I can go.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와 go라는 단어가 있고 중간에 다른 단어를 막 바꾸면서 변형시키면서 연습하는 거. 회화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죠? 예, 요것을 영어에서만 적용시킬 게 아니라 국어, 글쓰기에도 적용을 시켜보자 해서 제가 개발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으로 글쓰기 연습을 하시면 소위 말하는 글쓰기 근육이 탄탄해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트릭, 뭐 잔재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기초 실력, 정말 탄탄한 기초 실력을 다질 수 있는 방법이 substitution drill이에요. 대치 연습. 이 책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연습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어요.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있죠? 반으로 접은 거. 테스트 있죠? 그게 그거예요. substitution drill이에요. 예, 시간이 나면 이것도 해볼게요. 해보셔야지 알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기법은 중요하죠. 이게 이제 말이라는 거, 글이라는 거 상호 유사성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 말 잘한다고 글을 다 잘 쓰는 건 아닌데 그걸 논리적으로 전개시키면 그게 이제 글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정한 규칙을 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에서 꼭 지켜줘야 할 그런 몇 가지 규칙들만 잘 지키시면 충분히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문학적인 수사를 써서 뭐 아름다운 표현, 형용사 같은 걸 더 넣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문장, 아주 뼈대가 되는 완벽하고 오류가 없는 문장을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기초 위에서 다른 거를 더 첨가시키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글을 잘 쓴다, 못 쓴다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뭐 형용사 많이 쓰면은 잘 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설득력도 없고
오히려 설득력 있는 글쓰기는 논리적인 글쓰기예요. 논리상에서 오류가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읽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쭉쭉쭉쭉쭉쭉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글쓰기. 그게 진짜 잘하는 내공이 있는 글쓰기란 얘기죠. 그런데 체계적으로 연습을 안 하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떤 글쓰기가 정말 담백한 글쓰기고 모든 사람이 읽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글쓰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공이 부족하니까, 연습을 그만큼 안 했으니까. 자, 영화 감상문도 써볼 거예요. 영화 감상문.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를 보기만 하고 끝내시나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죠? 근데 영화를 보고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감상문을 써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독후감 좋죠? 책 읽고 나서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 감상이 있어요. 그걸 글로 옮겨 적는 거. 요약해서 적고 필요 없는 걸 빼버리고 취사 선택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전개시킬까 하는 거, 그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독서 감상문, 영화 감상문. 근데 영화 감상문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독서를 아주 즐기는 매니아층이면 독서 감상문이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독서 잘 안 하잖아요.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지만 일반 대중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 감상문을 쓰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영화의 그 시각적인 자료까지 여기 뇌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시각적인 거 봤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면서 그 영화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나한테 느낌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을 담아서 글을 쓸 수가 있죠. 글쓰기 연습으로는 아주 좋은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지글 쓰기. 편지글 쓰기도 제가 유인물로 하나 드렸어요. 그건 이제 자서전 쓰기 할 때 보통 글을 너무 못 쓰시니까 이제 시작 단계에서 이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드리는 자료인데 이것도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 중급자라면 이런 일도 꼭 해보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리라이팅 연습하기. 리라이팅이 뭔가요? 자, 리라이팅은 다시 쓴다는 거예요. 다시 쓴다. 그게 뭐냐면 초안이 있고 교정안이 있잖아요. 초안은 형편없어요. 해밍웨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초안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초고. 그 인터넷 검색만 하면 딱 나오는 건데. 예? 예, 맞아요.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해밍웨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초고? 처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줄줄줄줄 적어나가는 거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문법적으로도 틀리고 형편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바꿔라, 고쳐라, 계속 고쳐라. 언제까지? 만족할 때까지. 그게 유명한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글은 한 번 써서 만족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책을 한 번 내는데 초고를 써놓고 교정을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딱 봐요. 그럼 더 이상 보기가 싫어지죠. 쳐다보기도 싫어요. 아유,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서 출판을 딱 하죠. 책이 돼서 딱 나오면 피는 순간 벌써 눈에 딱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완성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 해밍웨이가 200번을 고쳤었다 그러잖아요. 노인과 바다. 그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책 하나를 200번을 고쳤었다. 그거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하고 알맹이 있는 문장을 써낸다는 뜻이에요. 전문 작가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뒤 순서가 맞지 않다든가 뭐 어순이 잘못됐다든가 논리적으로
형편없는 거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글이라고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적인 글 분석. 요것도 조금은 해볼 거예요. 남이 쓴 글 분석하기. 제가 쓴 글도 읽어드리고 분석해보고. 또 여러분도 글을 써서 가지고 오시면 그걸 가지고 같이 분석도 해볼 거예요. 어렵나요? 예, 그 다음에 국어 문법 중에서 좀 쉬운 거. 문법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건 불가능해요. 뭐 국어 시간도 아닌데 여기서 문법 강의할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문법은 배워야 돼요. 이거는 학문을 위한 문법이 아니고 글쓰기를 위한 실용 문법. 그거만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8회기를 할 겁니다.